빈 블랙 빈. 자, 함수 할게요. 함수. 자, 볼게요. 첫 번째 1번 대응과 관계. 대응과 함수. 일단 예시로 바로 시작할 거고, 일단 이렇게 동글뱅이 첫 번째 이렇게 그릴 거고 1, 2, 3 할 거고요. 그다음 y 이렇게 하고 5, 6, 7, 8 이렇게 써놓을게요. 두 가지 할 거고요. 희한한 거 하지 마세요. 자리 다 띄워놓는다. 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겠어? 이번에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겠어요. 자꾸 하는 거 같아서. 자, 볼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거 연습을 해야 돼. 요 X란 표시를 우린 정의역이라고 해요. 정의역. 이렇게요. X야. 표기법이. 그 다음 Y를 우리 공역이라 불러요. 공역. 말 되게 중요해. 그래서 X값이 되는 거를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정의한다. 어원은 모르겠다. 그 다음 공역. 공역이라는 건 Y값이 되는 거를 우리 공역이라 해요. 집합관계야. 집합관계인데 우리가 원소가 1하고 2랑 3이 있고요. 5랑 6이랑 7, 8 이렇게 있어. 그때 X에서 Y에 대응하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살 표시, 명제에서부터 썼던 X가 Y에 대응된다 라는 관계를 쓰는 거야. 이걸 대응이라 해요. 대응. 그때 요 대응 관계를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함수라고 해요. 여기까지 배웠던 함수가 그 함수가 아니라 진짜 함수야. 여기까지 X, Y의 관계라고 했잖아. 그게 요 관계인 거예요. 정의역에서 Y, 공역으로.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에 화살표를 해볼게요.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5, 7, 8 이렇게 x에서 y 방향으로 화살 쏴주는 거야. 대응 그 관계야. 반대쪽 화살 아니에요. 저 표시 방향대로 해주는 거야. 그때 요거는 우리가 함수다, 함수이다 라고 해요. 함수이다. 대응이 똑바로 돼서. 근데 옆에 함수가 아니다를 내가 만들 거야. 그러고 차이를 설명할게요. 함수가 아니다. 이거를 우리 화살 표시 똑같이 한다. 정의역에서 여기로 갈 건데,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거야. 이건 함수가 아니다야. 둘이 차이가 뭐가 나요? 그치.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게요. 여기 1이란 거가 5에도 대응되는데 6에도 대응돼요. 이렇게 되지. 우리가 정의역 하나에 공역 하나가 대응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옆에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확장시켜 보면 EX3 우리가 여기까지 1차 함수랑 2차 함수의 관계를 그림 그려줄게요. 1차 함수는 함수다라고 하고 있었잖아. y는 x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y는 x제곱. 얘네는 이름 자체가 네이밍이 뭐야? 1차 함수죠. 2차 함수죠. 함수란 거야. 근데 우리가 최초로 우리가 그래프 그려놓고 함수가 아니다라고 했던 게 원의 방정식이 아니었어요. 원의 함수라고 불러야 되지 그러면. 자, 이거는 왜요? x 한 값에 y가 두 값이 대응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라 부르던 거야. 이거 함수 아니다의 대표 예시예요. 그래서 이제 함수의 말뜻 적어줄 거야.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함수의 정의 나와 있어요. x 한 개에 y 한 개가 대응된다 라고 하는 게 함수의 정의예요. 함수 정의가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돼야 된다. 그게 대응 관계다. 그때 여기에서 이제 집합 관계를 우리가 표현해 줄 건데 정의역 x는 원소로 1, 2, 3을 가지고요. 그 다음 공역은 얘 공역이야. 공역이라 써줄게요. 말 공역이다. 공역은 5, 6, 7, 8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때 치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 더 있어요. 공역이란 거는 y값이 될 수 있는 거야. 될 수 있는 거. y값이 될 수 있는 것. 근데 치역이란 거는 우리가 된 것이에요. 5, 7, 8 얘네한테만 대응되지. 거기에서 된 것만을 치역이라고 한다. 요거 말뜻 자체를 우리가 받아줘야 돼. 불편하지? 표정이 좋지 않다. 치역이란 거는 우리가 y값이 된 것을 의미한다고. 공역이란 거는 y값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대로 써주세요. 지금 필기해줘. 다 아는 거 아니면 필기해주세요. 네. 네. y값이어야 돼요. 함수가 x에서 y에 대한 관계여서. y에서 x에 대한 관계를 함수로 하지 않는다. y에서 x 관계로 하면 안 된다고. 지금 2차 함수 그럼 깨져요. y 같은 y 같고 어때? x 값이 두 번 있지. 깨졌어요. 함수 아니라고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x에서 반드시 x가 기준이야.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로 시작한 거야. x에 대한 y의 관계가 함수야. 알겠어? 그걸로 가져갈 거예요. 2차 함수 보시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저렇게 되고 그다음 관계성이 x 세제곱 플러스 두 가지 더 할 거고 거의 다 끝나가요. 뒤에 요물이 쉬워요. 진짜로 쉬워. 거기가 좀 쉬운 편이야. 명제가 좀 어려운 편이다. 명제가 대우법부터 해서. 자, 볼게요. 우리가 요거 x가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응되는지 정의역하고 공역이 써 있어요. 공역, 정의역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우리가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정의역 마이너스 1은 요 관계에 대해서 어디다 대응될까? 대입을 요 식에 해달라는 거지. 0에 대응된다는 거야. 그 다음
0은요 우리가 대응된다. 요 관계에 대응하려니까 1에 대응돼요. 그 다음 1은요 1 어디다 대응돼? 2에 대응되죠. 맞아? 그러면 여기 공역 안에 있는데 공역 원소에 공역에 원소에 대응되기 때문에 어느 거가 정의역이 우리가 공역에 원소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건 함수이다 라고 표현한다. 근데 아래의 식은요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 똑같이 처리하는 건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0 대입하면 1 대입하면 2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때요? 똑같이 함수이다 라고 된다고. 하나 안 썼다.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은 몇에 대응돼? 2에 대응되죠. 그 다음 우리 0은요 정의역 갖고만 하는 거야. 시작점은 0 대응하는 게 3. 그 다음 여기 1 요거 대응되는 거 몇이야? 4. 이거 대응돼요 안 돼요? 공역의 원소에 대응되지 못한다. 공역에 대응되지 못한다. 그래서 대응이 안 되면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왜? y값이 될 수 있는 전부가 0, 1, 2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가 함수의 정의예요 지금. 지금 명제부터 내용 조금 늘는데 늘려도.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지울게요. 싹 다 적었죠? 천천히 적어요. 그 다음 함수의 상등 두 번째. 재밌게 상이야. F와 G가 같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F랑 G가 같다. F라는 함수랑 G에 대한 함수가 같다라고 할 거야. 자, 첫 번째 1번.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따져줘야 돼요. 정의역이 같은 관계 따지겠다는 거야. 상등이라는 뜻이 두 관계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둘이 서로 다른 함수인데 둘의 함수가 똑같다를 구분하고 있는 거야, 지금. 1번 정의역하고 공역 관계를 따져 주셔야 되고요. 공역.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fx랑 gx를 따져줘야 된다. gx. 그렇게 따져주는 건데 지금 옆에 예시 하나 달아줄게요. 똑같이 예시 다섯 번째. 그래서 x 정의역은 우리가 마이너스 1, 0, 1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정의역 우리 공역 요 값은 마이너스 1, 0, 1 요걸로 할게요. 그때 fx란 값이 x 값이고요. 그 다음 gx란 함수가 x 세제곱일 때 두 함수가 같은 함수인지 조사해라. 상이야, 두 함수 같아? 생김새가 다르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여기가 문제가 어디가 바뀌냐면 여기 1차지, 여기 3차지. 우리가 근데 문제 포인트가 정의역이 주어졌을 때 같은지를 따져달라는 거야. 저 범위에서. 그러고 원소가 공역의 원소가 마이너스 1, 0, 1이지. 그러니까 2분의 1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x에다 2분의 1 넣어서 8분의 1 뭐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저기 정의역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마이너스 1 정의역에 대해서 대응되고 있는 공역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 여기 0에 대해서 대응되고 있는 공역은 0이에요. 그 다음 여기 1에 대해서 대응되고 있는 공역은 1이다. 이렇게 잡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요 관계가 옆에서 그대로 유효한지 따져달라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서 얘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 0을 넣었을 때 값이 0, 1을 넣었을 때 값이 1. 같은 관계지. 그래서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 x 세제곱 다르게 생겼는데요. 아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알겠어요? 이거 하는 단원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요. 그래서 저기 정의역 갖고만 하겠다는 거 알겠죠? 그렇고 지금 조금만 어려운 걸로 넘겨보면 자, EX 6번 여기까지 하고 문제 좀 풀고 뒤에 1대1 대응 1대1 함수 할 거예요. 거기부터가 엄청 중요하다. 해야 돼. 정의역을 잘 살펴보시고요. 항상. 같은 함수이다 라고 써 있어요. 쟤네가 같은 함수다 저 정의역에 대해서 라고 써 있으면 우리가 두 함수가 같다라는 조건을 써서 해야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냐? x가 마이너스 1의 대응값이 어떻게 돼? 요 함수 관계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1이란 관계에 대해서 옆에 a 플러스 b의 대응 관계가 된다고. 근데 얘네는 똑같이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요 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a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1값을 넣었을 때 값이 어떻게 돼? 1 대입하면 1 플러스 2a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같은 거에 대응돼야지 같은 함수 관계다 라고 하는 거니까 둘이 똑같다 둘이 똑같다 이 관계를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표기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식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같은 값이어야 되는 거야. 공역으로서 y 값으로서 같은 값이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항한다 3a 마이너스 b 값이 1이다 라고 바꿔주실 거고요. 그 다음 아래식도 똑같이 적어준다. a 플러스 b 요 값이 1 플러스 2a다 이렇게 돼서 우변으로 이항하시면 a 빼기 b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두 식을 우리가 덧셈 뺄셈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 a 값이 2가 된다. 그래서 a 값은 1. 그래서 대입하시면요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2, b 값은 2 이렇게 된다. a 값은 1, b 값은 2. 알겠어? 재호야 웃지 마. 너 또 뭐 했어 상이야? 민결아 너네 뭐 했어? 어? 아직까지 낭만하다고 했어. 할만해? 아 다행이다. 요 정도가 함수의 정의예요. 수연아 여기까지 알아듣겠지? 정의역을 정확히 조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게 단원이 체계적이거든? 야 너네 나 옛날에 무게중심 설명할 때 그거 중학교 2학년 단원 순서대로 돼 있어. 닮은 먼저 나와 있고요. 평행선 나와 있고 중선 나와 있는 다음에 우리가 무게중심 증명을 해줘. 집합하고 명제하고 요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뭐 이유가 없겠지. 네. 화이팅 하세요. 자, 켜볼게요. 소은아 알아들었어? 네. 뭐라고? 수학은 원래부터 어려워요. 뭐 사실대로 말해야지. 상이야, 상처 돼? 상이 T야 F야? 반반이야? 그럼 상처 안 받아요. 수고해요. 네. 그래? 그럼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 나 그 어제 D 야 내가 그냥 있어요. 아니, 이제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상이야 미안하다. 너 울지 마라. 자, 아니 잘 되면 좋겠는데 장난치지 마시고요. 자, 이거부터 하나씩 간다.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찾고 함수인 경우
정역, 공역, 치역을 구하세요라고 써있어. 자, 갑자기 생각이 났다. 자, 1번 이거 어때요? 안 되죠? 그거 이게 땡. 그 다음 요거 되죠? 예, 맞아요. 그럼 정의역부터 하나씩 쓴다. 정의역 X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정의역은 그냥 X로 쓸게요. 공역, 치역은 지금 헷갈리니까 공역, 치역 말로 다 써줄게. 1, 2, 3 본인 볼 때도 똑같이 하게. 공역 A, B, C 치역 A, B, C 이렇게 된다. 이렇게요. 하나씩 쓰라는 거야. 그다음 공역과 치역이 되게 중요하다. 자, 이거 함수 돼요? 아니요. 이거 함수 돼요? 돼요. 아, 돼요. 돼요. 아니, 화살표 2개씩 꽂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X에서 두 방향 쏘면 안 된다고. 요거 그쵸. 자, 돼요. 자, X란 거 정의역은 어떻게 돼? 1, 2, 3, 4 쓰고요. 그 다음 공역하고 치역 다 써줄 거예요. 공역은 A, B, C 이렇게 된다. 치역은요? 치역은 A, B다. 얘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옆에 3번 이것도 된다. 이것도 돼요. 얘가 관계가 뭐랑 똑같아? 2번하고 식이 똑같다. 관계가. 얘랑 똑같아요. 치역 공역. 확인돼요? 1번하고 4번 차이 알겠어요? X에서 2개 쏘면 안 된다고. X 1개가 중요한 거야. 아까 말 쓴 거에서. X 2개에 라고 가면 안 돼. 알겠어? Y 1개에도 아니야. X 1개에 Y 1개 대응이야. 그 말의 첫 번째 깨진다. X 1개에 Y 2개 대응. 웃지 좀 말고 그만 좀. 왜 뭐해? 아, 알겠어. 너네 맨날 장난치잖아 요즘에. 알겠어. 상이 안 그러는 거 알아. 알겠어. 네. 자, 그 다음 그래프 볼 거예요. 그래프. 그 다음 내일 안 나오니까 금요일날 열심히 나와주세요. 빠지지 마시고요. 금요일날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제일 어렵다. 역함수가 많이 어려워요. 자, 첫 번째 거 이거 할 때 그냥 이렇게 썰어보면 돼. x 한 값에 y 한 값이 아니죠. 그 다음 요거 x 한 값에 y 한 값이죠. 그 다음 썰어 x 한 값에 y 한 값이죠. x 하나 기준 잡고 선 그어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x 이렇게 x 동그라미 이 선 그어줘. 알겠어? 이게 판별하는 방법이야. x 하나 y 하나 대응하잖아. 요 지점 x는 1이라는 선을 그으시면요 y 값이 하나라고. 오케이? 한 좌표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그래프 그릴 때 너네 1,2랑요 1,1 이런 게 돼 있어. 같은 x에 같은 y 대응돼 있어. 아, 다시 같은 x에 y 다른 거 대응돼 있죠.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이거 함수라고 안 한다고. 내가 여기까지 얘기할 때 이거 선 뭐예요? x는 1이지. 이거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기했어. 1차 함수라 했어? 함수라고 안 했잖아. 이거 함수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그 표현법도 다 걸려 있는 거야. 이거 함수 아니다. x, y의 관계가 아니다. 이미 아니에요. 화이팅. 자, 뒤에 거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쭉 내려가 보자. 자, 오늘 215번부터 230번까지 목표 달려볼게요. 예, 오늘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빨리빨리 해볼게. 자, 첫 번째 이렇게 빨리빨리 할 거야. 마이너스 2가 지금 다음 관계에 대응시키면 몇에 대응돼? 2. 마이너스 1은 어디다 대응돼? 1. 0은 어디다 대응돼? 0. 이렇게만 하시란 거야. 오케이? 그때 옆에 오른쪽에 적어놓은 게 공역 안에 들어가지. 그럼 확인된다. 이거 함수 맞다. 정해진 범위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를 대응시킨다. 그럼 4 빼기 1이지. 요거 3에 대응되네. 여기서 땡. 처음 적자마자 공역 깨진다. 오케이? 저 범위 안에서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별거 없죠? 자, 그랬을 때 요 값이 마이너스 2에 대응될 거야. 그럼 x값이 음수라지. 그럼 2에 대응된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어디다? 2에 대응된다. 0은 1에 대응된다 라고 써져 있는 식인 거야. 지금 주어진 범위에 봐요. x가 음수다 라고 하고 있는 범위에 대응되는 y값은 2다 라고 써 있는 거야. x가 음수 마이너스 1, 2에 대응된다. x가 0, y에 1 대응된다 라고 써 있는 식이 세 번째야. 저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요. 오케이? 한번 보시면 할 수 있는 정도식이에요. 이해돼요? 될까요? 영주 괜찮아? 소은 되고. 수현이 괜찮아? 방금 거? 오케이. 그래서 저걸로 동그라미 쳐주시면 된다. 기억 익으시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 없어서 15개 하려는 거니까 그러고 숙제책 줄게요. 함수 해와야 돼. 그럼 합성함수 못해요. 안 해오면. 대응관계 이해 안 되면 합성을 못 시켜. 2번 대응하는 거여서. 자, 그 다음 요거 실수 R에서 R로 그래프라고 써있어요. R에서 R로 대응되는 그냥 모르겠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를 우리가 골라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함수인지 아닌지 따져하는 거야. 함수 맞죠? 아까 했던 거요. 함수 맞아? 맞지? X 하나에 Y 하나 대응인데 모든 게 대응되지. 그래서 안 된다고. 알겠어?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이렇게 선만 그어주면 돼. 알겠어? 그 다음 이거 X 하나에 Y 2개 맞죠? 그래서 값이 뭐랑 뭐만데? 아, 이거 니은 아니네. 이거랑요 이거요. 이렇게 2개만 된다. 별로 안 어려워요. 처음에는. 진짜 괜찮아. 자, 자 볼게요. 217번. 음이 아닌 정수 전체에서 정의됐대. 아 그냥 우리 정의역이 0하고요. 양의 정수만 우리 정의역이 된다라고 써 있는 거야. 말 자체가. 자 그때 우리가 F3의 값 구할 거래. F3의 값 어디다 우리가 조사해 주면 되냐면 정의된 정의역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요 값 3, 요 사이 들어가는 정의역이지. 그럼 그거는 우리가 이관계식을 의미한다 라고 하니까 3 대입하면 몇이 나와? 4가 나온다. 이렇게 하나씩 해달라는 거야. 근데 두 번째 F29가 궁금하대. 29는 어디 들어가? 범위가? 숫자 범위가 여기 안에 들어가죠. 그럼 29란 거는 29 대입하면 F24랑 25랑 일치한다 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럼 F25는 값이 아니잖아. 이것도 다시 계산하는 거야. 그럼 F25는 다시 한번 요따 넣어주셔가지고 25에다 4 빼주면 F21. 그 다음 또 4 또 빠지니까 F17. 요 관계 옛날에 했던 복소수부터 나왔던 그 순환하는 형태야. 4개씩 쭉 줄죠. 그럼 어디까지 줄여야지 우리가 저 사이 위의 범위로 가서 값이 나오는데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4씩 줄일 거예요. 4씩 줄일 거야. 그럼 이거 값이 F5 값이 되고요. 4씩 줄였어. 24까지 줄였어. 그래서 여기도 안 들어가지니까 F1 이렇게 되는 거야. 4씩 계속 줄이는 거야. 자 여기 연산 이렇게 써줄 거예요. 29에다가 4씩 몇 번 줄일 건데 몇 번 이렇게요. 몇 번 줄일 건데 그 값이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0에서부터 4 사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들어가는 K 값을 찾는다. 그래서 몇 번 들어가요? 7번 들어간 거죠. 그래서 K가 7번 들어간 거야. 그래서 F1 값하고 일치한다. 1값 다시 찾으러 가면 이제 1 여기다 넣어서 값을 찾으면 2가 된다 라고 나오는 거야. 둘을 합쳐주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다음 여기다 써줄게요. 요 형태 fx는 fx 플러스 2다. 이거 주기함수라 써줘야 돼요. 요 값 똑같아요. 주기함수란 건데 이 왼쪽 걸로 먼저 해줄 거야. F1 값하고 일치하는 게 몇이야? F3의 값이죠. F3 값하고 일치하는 게 F5 값이다. F7 값이다. 점점점 이러고 있는 거야. 두 칸마다 같은 값이 계속 돌아온다고 주기가 여기 숫자랑 일치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주기함수야 그냥. 요거는 그래서 주기가 몇이란 거야? 주기가 A다. 그래서 나중에 삼각함수라는 거 할 때 우리가 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일단 식은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줄게요. 여기가 2파이거든요. 여기가 0이고 그 다음 여기가 4파이야. 그래서 다음 식은 우리가 똑같이 생긴 게 한번 조금 있다가 2파이 있다가 다시 생겨. 그래서 왼쪽 식을 y는 fx다 라고 쓰시면요. 여기 부분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y는 f 2파이 플러스 x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2파이가 주기란 뜻이야. 이렇게요. 나중에 계속 나와. 내년 첫 번째 단원부터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기라는 내용이 처음 나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원장님 반으로 이제 2학년 때
왜? 내가 코사인 함수가 멋있다고 어. 선생님.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f3분의 x 플러스의 저값이 x제곱 마이너스 5일 때 f2의 값은 써있어. 이건 기존에 알지 못해도 할 수 있는 함수예요. 우리가 앞에까지 설명한 거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럼 소은아, 어디 값이 2가 되는 거야? 듣고 있나? 체크했어요. 영주야, 어디 값이 2가 돼야 돼요? 그치,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값이 이 값이다 라고 요것만 써달라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2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x 값은 값이 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값이 5다. x 값이 5래. 우리가 5 대입해 달라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 식이 몇이 돼? f2가 되고요. 다음 식은 20이다 라고 해서 답이 4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화이팅. (219번부터가) 진짜 문제고요. 자, 여기가 앞에까지는 크게 내용 없어. 크게 내용 없어. 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함수 f가 fx 플러스 y, fx 곱하기 fy 써 있고요. f1 값은 2다, f7의 값은 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가 살짝 눈치랑 피지컬이 있어야지 풀려요. 근데 하는 방식을 몇 번 봐야지 일단 풀리는 게 맞아. 처음 보는데 누가 풀겠어. 자,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걸 조사하는 거야. fx 플러스 y래. 근데 1값 하나 주어져 있지. 여기에서 1을 쪼개서 2분의 1씩 가시는 거는 우리가 7이란 걸 구할 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뭘 찾을 거냐. 0과 1의 관계에 대해서 잡을 건데 그럼 f0 곱하기 f1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요 좌변식이 몇이야? f1 값이지. 그럼 얘가 2가 되죠. 2는 f0 곱하기 f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값을 더 찾은 거야. 요 값도 똑같이 2죠. 그래서 2니까 같이 나눠주면 우리가 f0 값은 값이 1이다 라는 걸 찾아낸 거야. 첫 번째. 그래서 이제 f1이 2야, f0이 1이야. 이거 보시고 1차 함수식 쓰면 큰일 난다. 함수 그렇게 대응시키는 거 아니야. 문제가 1차 함수 안 써 있어요. 오케이? 그냥 더 가는 거야. 어떻게? f2 값을 찾을 거야. f2 값 찾을 거예요. f2 값을 찾기 위해 요따 1 더하기 1로 밀어줄 거야. 그럼 우리가 f1 곱하기 f1 얘가 되겠죠. x 더하기 y고요. xy야. 저따 숫자 1 밀어 넣은 거야. 이렇게 하나씩 밀어 넣는 거야. 그랬을 때 1 값은 몇이야 지금? 문제에 2죠? 그럼 f2 값은 몇이란 거야? 4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찾아서 올리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나 0 찾았는데 0 찾을 필요가 없었나 보다. 그냥 3으로 갈게요. 이렇게. 그럼 f2 곱하기 몇이야? f1이죠.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야. 그럼 f3 값은요? 2 곱하기 1이야. 그럼 2 곱하기 1 어딨어? 4랑요. 1값 몇이야? 2죠. 그래서 둘이 곱하시니까 값이 8이 된다. 그래서 f3 값은 값이 8이다. 얘가 된 거예요. 이게 몇 차 함수인지도 안 써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그냥 함수야, 관계가. 그래서 f4값까지 갈 거예요. 4값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3 더하기 1 이렇게로 간다. 그럼 f3 곱하기 f1 하나씩 연산 가주는 거야. 그럼 3값은 8이고요. 1값은 2니까 16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f4값은 값이 16이네. 따라서 우리가 얘네 두 개를 조사했을 때 우리가 f7을 원래 구상을 좀 해놓는 게 좋아. f7을 나는 f3 더하기 4로 끊어낼 거여서 f3 곱하기 f4의 곱으로 가겠다 라고 할 때 보통 잘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은 2랑 5 하면 안 돼요. 2 찾아놨는데 라고 하는 스타일들이 있거든. 5는 하나 더 가야 되잖아. 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사이가 제일 접해 있을 때가 빨리 찾아지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5 찾는 것보다 4 찾는 게 빨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여기 f3 곱하기 f4 할 거야. 8 곱하기 16이죠. 8 곱하기 16 몇이야? 128. 얘가 되겠다. 이렇게요.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야. 뒤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 안 어렵지 지금까지 중에서. 여기 앞에 부분 괜찮아.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어려워. 거기가 좀 어려워요. 그림 그려야 돼서. 220번.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일단 잘 하는 방법은 요거는 같은 칸에 2번 만들어주는 게 좋아. 같은 칸에 2번 만들면 봐봐.
여기가 잘 봐. 보통 관계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 블랭크, 두 블랭크, 세 블랭크야. 빈칸 세 개야. 그때 두 개의 값을 똑같이 만들어. 그럼 한 값의 함수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F0 한 거예요. 한 값, 왼쪽 값하고요. 오른쪽 값 하나씩이 같게 만들면 한 값의 함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F 이 값이 4다라고 써있을 때 일단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한번 해볼 만한 거는 F2 더하기 0. 요거는 F2 더하기 F0으로 이렇게 쪼개주시면 값이 두 값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F0의 값을 찾아내는데 좋아요. 두 칸을 같은 값으로 만들어낸다를 써놓지 않으면 자기 피지컬로 그냥 하셔야 돼요. 여기 빨리 적어줘요. 칸 두 칸 우리가 맞춰달라고. 여기 식 하나랑요. 식 1, 그 다음 여기 둘 중에 식 2가 값이 하나를 같게 해가지고 함수값 하나를 찾아내고 시작해야 돼. 반드시. 찾고 시작하는 거야. 찾고 시작. 쪼갤 수 있는 거야. 다 쪼갤 수 있는 거야. 2분의 1하고 다른 걸로 쪼개도 돼요. 근데 우리가 특징 잡히는 게 요식밖에 없다고. 함수값 찾아지는 게. 너 이거 봐봐. 민결아. F1 더하기 1 요거 했어요. 그럼 F1 이걸 너가 첫 식으로 쓰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지워져서 그냥 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위의 식을 먼저 처리해야 돼. 반드시. 그럼 요 값하고 요 값 지워지죠. 둘이 똑같으니까. F0 값이 몇이야? 0 값이 몇이야? 0이요. F0 값이 0이다. 그래서 기억번 동그라미.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F0 값이 0인 걸 찾았어. 그럼 F0 값이 0인 걸 찾았으니까 나는 이걸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얘 첫 포인트를 잡고 이걸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야. 어떻게? 1 더하기 0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F1 더하기 F0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F2 더하기 0 아니면 F2 옆에 F0 얘네들 그냥 이용할 수 있다고. 이런 걸로. 근데 이제 니은번에 포인트 맞춰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자, 문제에서 몇 번 하래? 마이너스 1 하래요. 이거에 맞춰서 접근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F2 값이 나와 있다는 거 인지해주면서 F2 값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계산해줘야지 저 마이너스 1이 되는지 찾아준다. 그래서 F2 값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3 요거 할 거니까 F2 더하기 F 마이너스 3 요거 할 건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요가 많은데 요 값은 몇이에요? F 마이너스 1인 거지. 이 값이 F2 더하기 F 마이너스 3 요렇게 풀 건지. 자, 봐봐. 풀이 방향 요걸로 할 건지 아니면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오른쪽 식에서 값이 F 저기 마이너스 1 값이 오른쪽에서 껴지게끔 여기 옆에 2 빼기 1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F2 더하기 F 마이너스 1 요걸로 조사할 건지 너네가 정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피지컬 갈리는 구간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위에가 좋아? 아래가 좋아? 위에가 좋아? 아래가 좋아? 아래가 좋죠. 아래가 접근이 좋잖아. 마이너스 3까지 언제까지 할 건데? 아까처럼 쭉 줄 세울 거야? 그래야지 찾을 수 있잖아, 위에 거는. 근데 아래 거는요? 뭐 하나 찾으면 돼? F1 값 찾으면 돼요. F1 값. F1 값 찾으면 문제 끝나는 거야. F1 값 어떻게 찾을 건데?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F1 값 찾을 방법을 우리가 조사한다. F1 값을 우리가 1 플러스 1 이걸로 쪼갤 거고요. 그때 우리가 F1 더하기 F1이다. 이걸 이용하시면은 1 값을 찾아내는데 유용하다. 근데 마이너스 1 더하기 0 해도 되지 않나요? 마이너스 1 더하기 0? 마이너스 1 값 찾았나? 0 값을 아니까 0 값이 0이니까 마이너스 1?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난 이걸로 할래. 본인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로 할 거고요. 그때 F2의 값은 몇이야? 4고요. 그 다음 F1 곱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값을 우리가 치워줘서 이 값을 찾았어요. F1 값은 값이 2다. 이렇게요. 그래서 F1 값은 2다. 그래서 F1 값은 2니까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우리가 몇이야? 요게 2고요. 얘가 값이 4예요. 이항하시면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찾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본인이 하고 싶은 숫자 껴넣으면 돼. 근데 이렇게 먼 것만 안 하시면 돼요. 먼 것만 하면 답하고 거리가 멀다. 답하고 거리가 멀다. 우리가 뭐랑 뭐 찾아놨지? 0 찾아놨고 F0-1 하자고? 근데 안 되는 거 안 돼요. 애들아 이거 값 양쪽 맞춰지면 어떻게 돼? 값 그냥 지워지는 거예요. F0 값 찾았네. 0 이렇게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잘 맞춰 채워야 돼. 그래서 지금 푸시는 방법은
얘가 제일 중요해. 함수값 한 개 찾고 시작해야 돼.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방향으로 맞춰준다. 이걸로만 풀어야 되겠다. 2번번 동그라미. 그 다음 디귿번 할게요. 디귿번. 요거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한번 해볼래. fnx란 거를 f2x로 먼저 한 번만 해볼래요. n이란 게 자연수 값이니까. 그럼 이거는 fx 플러스 fx랑 의미가 똑같아. 왜? 주어진 저 함수가 두 개 찢어가지고 나눠 달리잖아. 이거 2분의 1하고 3, 뭐 2분의 3으로 하고 있으면은 너무 멀다, 거리가. 문제에서 자연수 값으로 끊어달라고 하고 있잖아. 알겠어요? 여기가 좀 잘 끊어줘야 돼요. 그럼 어때? 이 값은 2fx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고요. 여기에서 f3x 요 값도 똑같이 f2x 플러스 fx로 끊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3fx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해서 찾는 게 기초 방식. 그 다음 수식을 똑바로 써주면 n-1에 요거에 x 플러스 x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이거 fn-1에 가로 치고 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fx 이렇게 그냥 계속 가는 거야. fn-2 옆에 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fx fx 이렇게 걸리는 거야. 지금 어때요? 값이 여기 앞에 달린 개수값이 어때? n-2 여기까지 하면 값이 n으로 계속 일정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쭉쭉쭉쭉 내리면은 그러면 nx가 된다. nfx 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밑에 거가 일반화 시킨 거고요. 얘가 그냥 직접 자연수 대입해서 한 거야. 알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면 하나씩 더 튀어나온다고. 요거 어떻게 해?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얘한테 요거 대입해주면 된다고. 그럼 3fx 괜찮아? 알아들어요? 아, 이거 니은번 다시 해봐주세요. 본인 손으로. 네, 라고 하고 있어. 자, 여기 말 되게 잘 읽어야 되는데 x에서 x로의 함수야 라고 써 있어. 저 정의역 범위가 다시 한번 공역이 된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주어진 범위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공역 범위가 치역 범위랑 똑같다 라고 써 있어. 공역 범위가 치역 범위랑 똑같다 라고 써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공역하고 치역이 같으니까 꽉 차야 된다는 거야. 아까 했을 때 하나씩 남는 거 상태면은 치역이랑 공역 개수가 달랐어. 그래서 꽉 채울 거야. 그때 요거는 좌표 평면에다 얹을 건데 이유는 1차 함수 관계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옆에 x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사이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x값을 이렇게 커트 쳐준 거야.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근데 y 값이 될 수 있는 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똑같이 3까지 이렇게 커트를 쳐준다. 얘가 첫 번째예요. 그때 ax 플러스 b가 요 빨간 선에 완전히 차는 1차 함수여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 줄 거야. 그럼 이거 꽉 차요, 안 차요? 꽉 차죠? 꽉 차요. y 값을 우리가 모두 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우리 여기에서 잠깐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도 가능하죠?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때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치역만 다 쓰면 된다고 하는 거거든. 치역만 다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한 번만 다시 바꿔줄게요. 그림 요렇게 돼 있어. 요 그림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여기가 B잖아. 여기가 빈다는 거야. Y값 빈다고. 그러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요. 그럼 정의역이 삐져나간 범위에서 Y값 얘네가 대응되잖아. 오케이? Y값이 요따 대응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때? 빈다고. 그럼 치역하고 공역이 다른 거야.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확정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게 우리가 A, B의 곱값은 0이 아니다. 저거 하나밖에 없고 기울기 값이 제공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요 선이 몇이야? Y는 3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아래 거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아까 식을 써놨던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여기 X는 3이잖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저 안에서 대응이 완벽히 돼야 된다고. 완벽히 대응. 오케이? 그럼 밖으로 삐져나가는 값이 없어야 되니까 Y는 AX 플러스 B가 범위가 어때야 되냐? AX 플러스 B 범위가 우리가 Y값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까지에 대응돼야 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X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범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의역이 여기일 때 요거가 Y값이 저 안에 대응돼야 된다고. 완벽히 가득 차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 찍어주면은 요 지점에서 잠깐만 3값 대입했을 때 잠깐만 쉽게 조금만 더 쉽게 갈 수 있나? A 값이 양수로 잡고 그다음 A 값이 음수로 잡고 어떤 값 대응했을 때 잠깐만요 좀 더 쉽게
얘들아 2학기 때 잘 봐줘 시험 꼭. 진짜로. 진짜 꼭 잘 봐줘. 뭘 싫어야. 아 이거 요즘 머리가 잘 안 돌아요. 미안해요. 아 속상하다. 머리통 깨지겠다. 이거 실컷 해놓고. 자 봐봐. 나 아까 그린 것 중에서 안 되는 선 골라줄게요. 여기에서 얘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정의역에서 비는 부분이 생기지. 정의역에서 비는 부분이 생기잖아. 요만큼 정의역이 비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안 되는 선이라고. 얘 같은 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얘도 당연히 안 되지. 시역과 공역을 보는 게 아니라 정의역을 먼저 봐야 되는데 내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태여야 되냐? 반드시 이렇게 꽉 차 있는 형태랑 꽉 차 있는 요 형태여야지만 얘가 우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정의역이 꽉 차야 되고 시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둘 다 꽉 차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풀 때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 A 값이 양수일 때랑 A 값이 음수일 때로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거일 때랑요 두 번째 요거일 때로 꼭 나눠서 푸셔야 되는데 우리가 증가함수일 때는 그러면 요기좌표를 지나야 되고 요기좌표를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 옆에 3,3을 지나줘야 된다. 그 직선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요때 감소함수일 때는 마이너스 1, 3을 지나고 그 다음 3,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기울기랑 우리가 식을 찾아줄게요. x 값이 얼마나 늘어나? 플러스 4만큼 늘죠. y 값이 4만큼 늘죠. 그래서 기울기 값이 몇이에요? 1이죠. 그래서 기울기 여기 잡아주시고 나는 요거 하나 껴가지고 할게요.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식이 y는 x다라고 됐을 때 a 값은 1인 거고 그래서 b 값은 0이 돼요. 그때 2를 곱하셨을 때 0이 되지. 그래서 이건 될 수 없다인 거야. 조건에 깨져서. 미안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x값이 4만큼 늘어나고 y값이 4만큼 줄어든다라고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이때 요 값을 쓸게요. 요 값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작성을 해주면 돼요. 플러스 1. 그래서 우리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3 이항하니까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식이 될 거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 b 값이 2가 된다라고 해서 두 값 갖고 곱하셔서 마이너스 2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 네, 빨리빨리 해볼게요. 치역 공역들은 다 빨리 해볼게. 왜? 끝나고요? 함수 책 줄 거야. 네, 그것만 하고 갈 거예요. 그거 하고 갈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를 할 건데 1, 2, 3, 4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5, 6, 7이 있는데 문제에서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대요. 그러면 우리 치역 모든 걸 공역을 모두 다 써서 치역으로 다 해줘야 되고요. 그때 F1, F2, F3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잘 봐봐. 내가 화살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렇게 먼저 하나씩만 해둘게요. 이렇게 이미 썼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그냥 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F1, F2, F3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저기에서 얘네들 중에서 두 개는 한 곳에 겹쳐야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할 거 아니야. 두 개만 접해야 되죠. 두 개만 같은 데 있어야 돼. 이게 세 개가 이쪽에 몰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다 해서 깨진다는 거야. 그래서 말 자체가 우리가 두 개의 정의역이 한 개의 공역에 대응된다라고 이렇게 적으실 거예요. 두 개의 정의역이 한 개의 공역에 대응되는 관계야. 지금 문제는 반드시. 근데 저기 1, 2, 3 중에서 얘네가 1, 2, 얘네가 두 개가 요따 쏘고 있어. 그러고 얘가 6, 이렇게 쏠 때가 가장 커진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두 개가 7에 대응돼야 돼. 그 다음 3이 우리가 하나 더 요따 대응되는 게 아니야. 두 개까지만 대응돼야 되니까 6이 될 거고요. 얘가 요 관계가 돼야지 최대값이라고. 오케이? 근데 2랑 3이 7에 대응된다고 하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7이 두 번 나올 거고요. 그 다음 6이 한 번 나와질 거라고 관계가. 그게 가장 커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경우의 수 하라는 거지 지금.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7, 7, 6. 왜? 제일 최소값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5, 5, 6 이렇게 할 거야. 알겠어? 5가 두 번 걸리게 해주면 된다고. 저 보라색 말에 맞춰가지고. 이해되니?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데 보라색 선으로 해줄게요. 하나, 둘, 세 개가 여기야. 그 다음 얘가 여기예요. 그럼 어때? 하나 B죠? 그래서 두 개만 돼야 된다라고 하신 거고요. 223번. 223번. 자, 저거가 있고요. 두 번째 치역이 저렇게 있고요. 양수 A, B에 대해서 우리가 합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을 때 치역이래. 이번에 치역이라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공역이 아니라 치역이야. 확정을 지어줬어요. 확정을 지어줬다. 그때 다음 2차 함수니까 우리가 특징을 잡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플러스 7 마이너스 A 제곱 얘가 될 거고요. 그때 요 형태를 잡아줄 수 있는데 여기 축이 몇이야? x는 a다. 얘가 잡힐 거고 이때 꼭지점 좌표가 몇이야? a, 7 빼기 a 제곱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그때 a부터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대응되고 있는 우리 치역이 6에서부터 b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최대값, 최소값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야. 그럼 여기 6이라는 좌표값은 여기가 좌표값이 6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여기 좌표값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3, 여기 b가 돼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기억하고 있냐라고 하고 있는 문제야. 그래서 사실 공통수학 투하기에 공통수학 1이 잘 안 돼 있으면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7 빼기 a제곱 하시고요. 이 값이 6이다. 이 항에서 a제곱은 값이 1인데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요. 플러스 1도 가능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가능한데 이때 양수 a, b 써 있으니까 양수값 체크해 주시고요. a 값이 1이야. 자, 그랬을 때 이제 3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조사한다. 3을 F3이라고 적을게요. F3이라는 값은 저기에다 대입해 주시면 9 빼기 6A 플러스 7이죠. 9 빼기 6A 플러스 7. 그럼 값이 몇이야? 16 빼기 6A가 되겠죠. 이 값이 몇이니? 요 값이 B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A 값이 1인 거니까 우리가 대입해 주시면 이 값이 10이 된다. 그래서 11이 된다라고 답표시 11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할 수 있냐는 문제고 224번 갈게요. 자, 마이너스 1과 1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저거랑 저거에 대해서 F값하고 G값이 같다라고 써 있고요. 자, 이때 우리가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응되고 있는 관계가 몇이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1에 대응되고 있는 관계가 A 더하기 B다. 그 다음 옆에 거는요. 마이너스 1에 대응되고 있는 관계가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 옆에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1값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빼기 1, 이 값이 돼서 이 값은 값이 1이 된다라고 적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 값이 마이너스 5다가 되고요. 그 다음 옆에 A 플러스 B, 요 값이 1이다라고 해서 두 식을 우리가 더하시면 된다. 두 식 더하면은 이 B 값이 마이너스 4가 돼서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 값이 마이너스 2야. 이항해 주시니까 A 값은 3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 값이 된다. 그래서 두 개의 곱값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 라고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크게 어렵지 않고요. 크게 어렵지 않다. 그 다음 지울게요. F랑 G가 있고요. 얘네가 서로 같다라고 써 있어요. 1, 2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저거랑 저거가 서로 같을 때 라고 써 있고요. 똑같이 우리가 1의 값 대응한다. 얘 대응관계 F에 의해서 우리가 나오는 값은 1 플러스 2A 플러스 3B다. 그냥 이것만 연습 잘 하시라는 거야. 이 값을 대응하면요. 8 플러스 8A 플러스 3B 얘가 돼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우리가 1 대응시킬게요. 1 대응시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 얘 2를 대응시키면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된다.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값하고 같고요. 요 값이 같다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3A,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B,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아래식 이항시켜주면요. 10A,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B, 요 값이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돼요. 그래서 다음 식을 우리가 두 식을 뺄셈 걸어주시면 딱 좋겠네. 그래서 값이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7A가 나오고 이 값은 7이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니까 B 값은 1이다 라고 해서 두 값을 찾았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때 함수 F의 치역을 구하래. 치역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요 계산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잖아. 치역 둘이 똑같잖아. 계산 쉬운 요쪽을 봐주시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입하시면요. 1 나오고 2 나오니까 2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 여기 2 나오고 1 나오니까 값이 3이 된다. 그래서 치역은 2,3이다. 얘가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 이제 1대1 대응 1대1 함수 할 건데 설명만 조금만 할게요. 그러고 문제 몇 개만 풀고 여기까지 풀라고 할 거라서. 앞에로 넘겨주세요. 1대1 대응 써 있는 거.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몰라요. 펴주세요. 그 아까 개념 쓰는 거 노트 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1대1 함수랑 예시를 거기 있는 걸 할 거고 1대1 대응 얘네 관계를 보겠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우리가 일단 잘 하나 해줘야 되는 거는 x값하고요 y값이 있어요. 여기까지 써줄게. 그랬을 때 우리가 1대1 함수 먼저 할 거예요. 1대1 함수 1대1 함수 칸 잘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냥 1대1 함수 모양이라고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 우리가 그림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봐봐.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정확히 1대1 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x1하고요. x2 값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정의역하고 두 번째 정의역이 다르잖아? 그러면 우리가 해당되는 치역 값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fx1 값하고요. 이 관계를 f라고 써줄게요. fx1 값하고요. fx2의 값이 달라야 된다가 1대1 함수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이란 거는 그러고 요거 밑에다 그래프 살짝만 그려줄 거예요. 1대1 대응 관계는요. x1하고 x2가 다를 때 우리가 그때면 fx1과 그 다음 fx2 값이 다르다까지는 일정한데 여기까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플러스로 우리가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여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함수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1대1 함수는 그래프를 내가 자유롭게 하나 그려주시면 자 요것만 이렇게 그렸어요. 자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에 대한 함수다. 범위에 대한 함수라고 이렇게 잡아줬을 때 요 그림만 그렸어 내가. 그럼요 이 그래프는 어때? 이 그래프는 어때? 우리가 치역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실수 전체다 라고 공역이 실수 전체다. 공역은 실수 전체다 라고 잡혀있다 할게요. 공역은 실수 전체. 그러면요 얘가 해당되고 있는 치역값은 여기 위에만 해당되지. 그럼 여기 아래 비는 값이 생기잖아. 비는 값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 해서 깨져서 쟤는 1대1 함수만 되는 거야. 쟤는 1대1 함수다 라고 써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1대1 대응 관계를 보시면요 1대1 대응 관계 요 직선 묶어요. 이거는 x가 실수 전체라고 할 거고요. x가 실수 전체, 정의역이 실수 전체. 그 다음 공역도 전체라고 보실 거예요. x가 실수 전체, y도 실수 전체라고 하시면요. 우리가 x값 하나에 y값 대응이 하나씩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 우리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1차 함수 그냥 쭉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전혀 문제 없이 y값 하나에 x값 하나씩 다 대응되는 거니까 우리가 b는 y값이 없으니까 공역이 비는 게 없으니까 모두가 치역이 되는 거니까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전에 배웠던 포함관계로 따져보면 1대1 대응이면요 1대1 함수 안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야. 1대1 함수 조건은 걸려있거든.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뭐가 걸린 거니까 1대1 대응이 1대1 함수 안에 들어가지는 거야. 거기에서 조건이 더 껴가지고 대응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포함관계 또한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2차 함수는 대표적으로 1대1 함수 1대1 대응 중에서 무엇에 해당될까요?
1대1 대응 1대1 함수 물어보자. 소은아 1대1 대응 1대1 함수 한 명씩 물어볼 거예요. 1대1 함수? 영주야 뭐게? 대응. 소신껏 말해줘야 돼요. 수아 뭔지 알 것 같아? 준서야. 둘 중 하나라고 말하긴 했으니까. 야 상희야 뭐야? 함수일 것 같습니다. 이게 둘 다 1대1 대응도 아니고 1대1 함수가 아니거든요. 미안합니다. 자 x값 하나에 y값 저렇게 대응되는데 여기 같은 x값에 y값 똑같은 거 있지. x값이 다른데 우리가 y값이 똑같아. 저 두 개가. 그러면 1대1 대응도 아니고 함수도 아닌 거야. 이건 그냥 함수이다의 대표 전형이에요. 기억 좀 해주면 좋겠어서. 아,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자, 이렇게 돼요. 알겠지? 그래서 몇 문제만 우리가 1대1 대응 1대1 함수 몇 문제 하고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함수이다야. 1대1 함수이다도 아니야. 함수이다야. 1대1 함수 뭐라고? x값이 달라지면 y값도 달라진다가 1대1 함수야. 알겠어? 이거 기억해줘야 돼. 옆에 조건.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몇 가지 더 적을 거예요. 3번, 4번 적어주세요. 나 옆에다 쓸게. 3번 항등함수, 4번 상수함수. 이렇게 할 거야. 자, 이렇게요. 항등함수는 무엇이냐? 그냥 fx는 x다랑 일정하게 우리가 이렇게씩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 관계랑 치역 관계로 우리가 동일하게 만들어줄게요. 1, 2, 3이야. 그때 y값이 1, 2, 3이야. 이 관계를 우리가 요 f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기를 넣으면 자기가 나오고 자기 넣으면 자기 스스로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 해. 자기만 나와요. 자기 스스로. 오케이? 이게 항등함수. 그 다음 상수함수는 우리가 y는 c다, y는 3 이런 거를 상수함수라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정의역과 치역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얘네가 1, 2, 3 얘가 1, 2, 3 적고요. 얘네가 하나씩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곳에 꽂히는 함수를 우리가 의미하는 바야. 뭔 말인지 알겠어? 항상 그 숫자라고, 상수라고. 상수가 뭐야? 변수가 아니란 거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값이란 거예요. 그게 상수다. 상수. 저기까지면 뭐 얼추 오늘 하려는 거 다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x축의 평행한식이고요. 아까 x는 1 기억나요? x는 1. 이건 함수야? 이거 함수가 아니다였어.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 얘는 상수함수다. 구분 다 돼야 돼. 이제는. 알겠어? 이거 말할 때 직선의 방정식으로만 말을 해야 돼. 함수 아니야. 왜? y는 3이다 보고 어? y는 3이다 보고 아, 그럼 이거 그냥 다른 거 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상수 한 수에 꽂힌다고. 알겠어? 이런 식으로 식인 거예요. 그래서 C로 적어줄게. C. Y는 C. 이렇게. 상수다. 자, 하나씩 간다. 1대1 대응. 226번. 기억번 무슨 함수? 읽어주세요. 226번. 네 문제만 더 풀자. 네 문제만 더 하자. 할 수 있어요. 상수함수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면 X값이 달라졌는데 Y값이 어때? 다 똑같지? 그래서 1대1 관계는 아예 없다. 그어주세요. 니은번 1차 함수 관계지. 1차 함수 관계는 우리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되니까 1대1 대응이 된다. 그러고 요거 적을 때 1대1 대응도 되는데 1대1 함수도 되는 거야. 저기 안에 포함 관계라고. 알겠어? 1대1 함수도 된다. 적어주실 거고요. D급번 간다. D급번을 우리가 X값이 양수값으로 나올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다음 식은 어때? Y는 2X가 될 거고요. X값이 음수가 될 거야. 그럼 어때? Y는 0이 된다. 라고 해서 그래프를 조사해줘요. 정확하게 그려. Y값이 0보다 작아. 어디까지? 여기까지. X축이고요. 그 다음 X값이 0보다 커요.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가 1대1 대응인지 함수인지 따져달래. 1대1 대응? 함수? 1대1 함수? 죽을래? 그냥 X값이 달라졌는데 다 Y값이 똑같잖아. 아 그래서 아니다. 이거 그냥 함수이다야. 함수. 1대1 함수 아니고 그냥 함수다야. 이거 1대1 앞에 써줄게요. 이거 그냥 함수인 거야. 그냥 함수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D급번 땡. 그 다음 리을번 간다. 리을번 표시해볼게요.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옆에 플러스 1 걸고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생겼잖아. 어때요? 1대1 대응 1대1 함수 방금 했다. 그냥 함수 그냥 함수이다. 2차 함수여서 X값이 달라질 때 같아지는 게 한 번 생긴다고. 그게 축이잖아. 알겠어? 그냥 함수야.
그 다음 y번, 미음번, y번 아니고 자 저 할게요. 요거는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고요. x값이 0보다 작을 때 더 가파르게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1대1 대응 1대1 함수 대응 끊겨 있을 뿐인 거지. 여기는 딱 합쳐지는 거잖아. 오케이? x값이 달라진다고 y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우리 조금만 더 가볼게요. 227번. 자, 1대1 함수의 그래프랑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우리가 만들 건데 1대1 함수인 그래프 기억번 1대1 함수? 아니죠. 그냥 함수예요. 함수이다. 그냥 함수. 니은번은 우리가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다 대응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우리가 치역과 공역이 y, 여기 전체 축, 실수축에다가 다 성립하는 거 맞지? 그래서 니은번 동그라미인 거야. 니은번 동그라미. 이거 대응인 거야. 대응이니까 함수도 되는 거야. 1대1 함수.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다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디귿번 할게요. x값이 달라진다고 y값이 달라지나?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 지금 이게 우리가 반비례 곡선이지. 그래서 x값이 달라질 때 y값이 달라지고 있는 거야. 축에 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x축에. 오케이? 조금씩 다른 거야. 0.001 이렇게.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x값이 달라진다고 y값이 다 달라지는 건 맞아. 오케이? 그럼 어때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라고. x값이 달라질 때 y값이 달라지는 것만 조사하는 거야. 그 다음 리을 번 볼게요. x값이 얘랑 얘가 다르지. 얘까지 다른데 어때? y값? 똑같죠. 그래서 그냥 이거 3차 함수예요. 그냥 함수이다. 미음번 축대칭이어서 x값이 우리가 다른데 y값이 같을 수가 있다. 미음번 때 함수이다. 함수. 그 다음 요때 비읍번 볼게요. 우리가 꺾여있죠. 그냥 x값이 다르다고 y값 달라지는 거 맞네. 오케이? 그럼 이건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읍번 맞다. 그래서 니은 비읍 얘네가 대응이고요. 함수 1대1 함수는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네. 제 이렇게. 오케이? 이거 1대1 대응 1대1 함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228번하고 조금만 뒤로 넘겨서 상수함수, 항등함수 하나만 할 때까지만 빨리 가볼게요. 228번. 자, 제가 1대1 대응일 때라고 써 있어요. 요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이려면 주어진 우리가 x값 범위가 몇에서 몇이야? -3에서부터 3까지죠. 여기 안에 1에서부터 여기 13까지 여기 안에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요. 그때 b값이 a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양수값이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정의역도 다 쓰고 우리 저기 주어진 공역도 다 써야지만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1대1 대응 관계에 속하라 라고 하고 있잖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 좌표가 어떻게 돼요? -3,1을 지나가고 그 다음 3,13을 지나간다. 그때에 대한 1차 함수값은 이라 써있으니까 x값 증가량이 6일 때 y값 증가량이 12겠죠. 기울기가 y는 2 이걸로 시작하고 x 빼기 3, 그 다음 옆에 -13 요거 하셔서 y는 2x 옆에 -6에다가 이항하니까 플러스 7이 된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7은 값이 9가 된다. 저렇게 됩니다. 그 다음 229번. 집합관계 x랑 y고요. x에서 y로의 저거의 1대1 대응이다 라고 써있어. 저거가 1대1 대응이래. 2차 함수인데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볼게요. 1대1 대응이래. 다음 그래프가 x 빼기 2의 완전 제곱에다가 옆에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3 아니네, -5 계산도 못하네. 자 이렇게요. 미안합니다. 자 2, -5 얘 적고요. 이 그래프고 우리 y절편이 -1이네. 요렇게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요. 그때 요거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일단 1대1 대응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1대1 함수까지만이라도 만들자. 자 봐봐. 요거 중요하거든. 요거 하나 갖고 우리 쓸 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x 커트라인이 xa가 여기야.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같은 y값을 갖는 x가 있으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안 된다야. 안 된다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1대1 함수까지만이라도 만들려고 하면 1대1 함수 조건이 있어.
지금 요따 조건 써줄 거예요. 1대1 함수가 되는 조건은 뭐냐면 증가 또는 감소가 돼야 돼. 감소만 된다라고 해서 감소만 된다. 그래서 단조 증가, 단조 감소라고 써요. 이거만 된다고. 감소만 되고 증가만 된다고. 그래서 온전히 증가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점이 A로 잡을 수 있는 지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 자리가 잡혀야 된다. 저 자리 값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른쪽만 온전히 뭐가 돼? 증가한다. 근데 저게 만약 작거나 같다 걸려있잖아? 그럼 작거나 같다니까 우리가 걸려있는 그래프가 어디 와야 돼? 왼쪽으로 여기에 요 부분 감소 그래프지. 여기가 감소고요. 여기가 증가한 거야. 2차 함수를 자르면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고. 축으로 자르면. 오케이? 그렇게 된다. 지금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여기서부터 가능하고 A 값이 여기 달려도 돼요. 여기서부터. 근데 Y 값이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1대1 대응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온전히 B 값하고 A 값에 대한 좌표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써 있을 때 A 빼기 B의 값이 이 값이 최대값이 되도록 하세요라고 써 있어. 얘네가 최대값이 되라. 그럼 A, B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으면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자, 그럼 우리 A 값은 주어진 범위가 있어. A 값은 어디예요? 주어진 범위가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 A는 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A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걸 1대1 대응해서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으로 넘기라고 하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온전히 그 좌표 값의 좌표가 B가 돼야 되는 거야. A 값을 대입했을 때 Y 좌표가 B 값이 돼야 된다고. 요 좌표 값이 A, B로 이렇게 잡혀야지 B가 여기 잡혀 있잖아. 그럼 요만큼이 B니까 1대1 함수로만 볼 수 있다는 거야. 1대1 대응까지 맞추려면 좌표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하나 건너간다. 요 상태인데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대응이 넘겨지기 위해서는 A, B가 함수 위에 잡혀야 된다고. 위에 있어야 된다고. 위에. 저걸 지나가야 된다고. 여기 헷갈려요. 여기 어렵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좌표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A 값을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은 우리 B 값은 어떻게 돼? 대입값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다. 요게 된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A 값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요걸 대입하셔가지고 A 빼기 A제곱 플러스 4A 옆에 플러스 1 요 식에 대해서 최대값 구하라고 문제가 바뀌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A제곱 옆에 플러스 5A 플러스 1 얘가 걸려있겠죠? 이거 갖고 우리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5A에다가 절반의 제곱이죠? 절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얘가 4분의 25가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분의 25가 튕겨나가니까 4분의 29가 된다. 이렇게 달려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때? A축으로 가상의 A축 잡아주시고요. 여기 값에다가 우리가 2분의 5 요거 찍어주시고 그때 A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2 잡아주시고 최대값이 요 꼭지점에서 나온다 라고 써달라고 하고 있는 문제인 거야. 여기 뒤에 2차 함수 처리법이죠. 그래서 4분의 29가 된다. 영주야 알겠어? 헷갈려? 이거 한 번만 돌려봐줘. 알겠어? 다 풀진 않았고요. 자, 230번 요거 하나만 상수함수랑 우리 항등함수 요거 하나만 처리하고 문제 상수함수, 항등함수까지 숙제해 올게요. 230번까지 한다 했으니까 30번까지 할 수 있겠다. 다. 네. 자, 숙제 여기까지 할 거야. 자, 볼게요. F라는 함수는 항등함수고요. G는 상수함수래 라고 써 있어. 그럼 항등함수가 조건이 뭐였냐면 X 정역이 그대로 다시 공역이 치역이 돼야 돼. 알겠어? X값 정의역이 그대로 공역에 있는 값이어야 되고 그게 치역에 해당돼야 돼. 대응이 X에서 X로 대응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2가 어떻게 대응돼야 돼? 2로 대응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G-1은 어디다 대응돼야 돼? 우리가 값이 3으로 대응되셔야지 둘이 합쳤을 때 5가 된다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F5 값은요? 얘는 5가 되는 거지. 항등함수 자기한테 가야 돼요. 근데 4 값은요? 항상 상수함수니까 3이어야 된다고. G는 상수함수니까 라고 돼서 값이 8이다 라고 끝나는 문제예요. 상수함수, 항등함수가 쉬워. 헷갈릴 때마다 펴보면 돼요. 아까 쓴 거. 실컷 쓴 거. 상수함수는 고정값이야. 항등함수는 본인값이고요. 그렇게